그러니까. 근데 일단 보면은 이재명 씨에 관해 가지고는 이낙연 씨가 장남 논란에 입을 열었다 그러는 거야.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에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 장남의 과거 여성 혐오 온라인 댓글로 인한 처벌 논란이 대선 막바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 지금 보니까 전남에서는 거의 30-40%가 투표를 끝냈다 그러더라고. 사전투표. 이 사전투표 하는데도 서울에서는 난리도 아니야. 예,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어제 오늘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걸 감안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흡술하게 투표 용지가 바깥으로 나가게끔 한다라는 건 너무 문제가 크는 거지. 사전투표 많이는 하지. 그런데 투표 용지가 바깥으로 방출되게끔 하는 그런 반출되게끔 하는 그런 행위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 봐 나오잖아. 투표 용지 반출 논란. 누구는 내가 바보야? 왜 사전투표 많이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나는 제 외국인 투표도 해봤다라기보다는 외국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외국인 투표 그것도 그 당시 때 그렇게 또 했었어요. 뭐 내가 몰라가지고는 그런 줄 아는 것 같아, 저 사람. 외국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그 외국인 투표 그것도 참가도 하고 그랬었어. 근데 나는 투표하러 안 갔지. 참가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해당 상황이 됐었지. 이거 봐봐. 여기 투표용지 반출 논란 이건 거야. 사람들이 의외로 뉴스를 많이 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하냐면은 이 투표 용지를 받고 투표함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들고 밥 먹으러도 가고 그랬다는 거야.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투표 아니 이번 선거로 인해 가지고는 만약에도 아니야. 그러니까 29일 날 했는 투표 용지는 다 무효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29일 날 했는 투표는 다 무효화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저런 투표하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 완전 막가파도 아니고. 응? 여기 쭉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나와. 이 투표 용지 들고는 밥 먹으러도 가고 막 그랬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 신천동 사전투표소에서 일부 선거인들이 투표소 바깥에서 투표용지와 해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그 다음번에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라고 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했는 거야. 책임을 통감한데 사과드린데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지가 사표 쓰고 나오면 되겠지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29일 날 사전투표한 거는 다 무효화해야 된다라는 거지. 진짜 우리나라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보니까. 음. 해외에 있는 동포들 투표하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거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나는 투표하러 가지 않았어. 그런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명이다 100명이다 그랬을 때 50명만 투표하고 5명만 투표하고 나머지는 투표 안 했는데 그 연관되는 예를 들어 가지고는 자기 편 표가 많이 나오게끔 하려 그러면 충분히 트리거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외 동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딱 그날에 투표하는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전투표 저거 의미 없다라는 거야. 불신만 남기게 된다라는 거지. 아무튼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여기 보면은 이낙연 씨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3차 TV 토론회에서 언급한 이재명 후보 장남 동호 씨의 젓가락 논란의 여파가 21대 대선 후반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과거의 일이라며 20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가호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졌다고 밝혔다. 일단은 500만 원 선고를 받은 거야. 내가 계속 영상에 남기는데 일단 남긴 거야. 남긴 거야가 아니라 벌금을 물은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들이 이래. 그런데 이런 아들을 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이낙연 상임 고문의 유력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사자의 가족 논란에 참 불행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논란이 대선 당일 유권자들의 심경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는데 지금 있잖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씨가 저렇다라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재명 씨를 대권으로 보냈다라는 거는 쟤들은 뭔가 아이러니한데 이 상임 고문은 이날 서울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이 상임 고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어떻게 집안이 저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당연하지. 응? 이렇게 봐봐. 와이프도 벌금, 그 다음에 아들도 벌금. 문제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후보가 정가사범이야. 정가사범. 어떤 정가사범에 들어가요? 암묵적인 살인, 뭐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야. 음주운전은 나 먹방 뉴스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죠. 음주운전은 암묵적인 살인자다.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거야. 그것부터 문제가 크다라는 거지. 그리고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대장동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잖아. 그거 다 누가 죽었어? 국민이야. 어. 대장동 사건으로 국민의 의문사 몇 명? 5명인가 그래요. 4명인가 5명. 문제가 크다니까. 그런데 김문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항쟁 시위하다가 감옥에 갔어. 죗값 다 받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죗값을 안 받았어.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뭐 권력 남용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는 평등 외치고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정작 본인의 죄는 어떻게 묵살을 시키고 우리들이 지었는 죄는 죄값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북한 김정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김정은은 그런 만행을 다 저지르고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그 나라 북한 주민들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 행동하는 게 그렇다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리호 지랄 크크크크 그런다. 아니 봐봐 생각을 해봐봐. 그렇잖아. 본인이 죄 지었어. 지랄 크크크 본인이 죄 지었어. 저 이재명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근데 이재명은 깜빵을 안 가. 너는 깜빵을 가야 돼. 어때? 기분 안 나빠?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해야 되는 거야. 이재명 씨도 감투 벗으면은 너하고 같은 위치야. 일개 국민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런데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을 무시한 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야. 그럼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본인 죄는 뭐 없어진다 이거겠지. 그게 말이 돼? 난 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리오 아까 전에 어디 갔어? 리오 저것만 적고 갔지? 응? 리오 본인이 이재명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런데 본인은 감옥에 가야 되고 이재명은 감옥에 안 가. 억울하지 않아?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법전에. 근데 이재명은 깜빵을 안 가고 너는 깜빵을 가야 되는 거야. 억울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런 나온 사람이 돈 25만 원 전 국민한테 준다고 해 가지고 그거 받아먹고 싶어 가지고는 헬렐레 그러면서 이재명을 뽑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현명하면은 어 "저 봐봐. 할 말 없으니까 자라." 크크크 그런다. 찔리지? 움찔하지?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과거에도 저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반감을 산 거야. 그래 가지고는 대통령이 안 됐던 거지. 그리고 윤석열 계엄 같은 경우에 봐봐요. 대통령 권한에 계엄 선포권이 있으면은 다른 걸 했었을 거야, 다른 방법으로. 예전에 누가 내 채팅창에 "대화로 할 수 있었지 않냐." 그러더라고. 야 대화로 했었으면은 김대중 이후부터 해 가지고는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겠니? 생각해 봐봐.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안 되니까. 김대중부터 해가 김영삼 때는 덜했지. 김대중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는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점점점점점 늘어난 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는 결국에 뭐 문재인 때는 대화로 평화통일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야. 대화로 평화통일 그래 가지고는 보기에는 좋지. 그렇게 대화로 평화통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을 누가 잡아? 너 같으면은 너가 김정은이다 생각을 하고는 2인자 자리나 아니면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나가면서까지 어 대화로 평화통일 하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대화로 평화통일 그거는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된다라는 제스처였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 계엄은 나쁘지. 음? 이유 없이 계엄을 한다라는 건 나쁘지. 그렇지만은 그 계엄을 왜 했겠니? 그만큼 종북주의자가 많다라는 거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자가 많다라는 거지. 그걸 아직까지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이 했던 그 어 안보 전략을 누가 또 이어서 한다 그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가 그걸 그대로 이어서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보기에는 우선은 보기에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겠지만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 북한이 김정은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모든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가 공산주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북한화처럼 되는 게 그러니까 과거의 대화로 평화통일은 북한 체제에 우리가 흡수가 되는 거였어.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전략은 우리가 북한한테 흡수가 되는 그런 전략이었다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 너가 김정은이야. 너가 김정은인데 어 문재인이 대화로 평화통일을 하자 그래. 그렇게 했을 때 1인자 자리 내준다 그러면 대화로 평화통일을 할 거고 아니면은 하고 싶은 마음 생길까?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 때를 잘 생각해 봐.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당시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엄청나게 밀어줬었거든. 그런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모호한 그런 전략이 있었던 거야. 그거 국민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그런 세력이 있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 세력을 척결하자라고 계엄을 했는데 근데 사실상 아무도 안 죽었잖아. 나도 만약에 누군가가 죽었다 그랬으면은 나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지는 않았을 거야. 국민이 일이라도 한 명이라도 다쳤다. 국민한테 뭘 어떻게 했다. 그랬었으면 나도 안 했을 거라고. 그렇지만 아무도 안 다쳤지. 그런데 오히려 대장동 사건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을 덮기 위해 가지고는 누가 죽었어? 일반 국민이 5명이나 죽은 거야.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해? 그거 국민이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이재명을 뽑는다라는 건 아니야. 예, 지금 현재는 김문수 이분이 나는 최상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2번. 기호 2번이 최상이다. 그래 가지고는 나는 두 번 생각 안 해.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져야 되지 사회주의 아니야. 우리 만약에 우리 위에 뭐 다른 유럽 국가가 있다 이러면은 괜찮아. 사회주의로 가도. 그렇지만은 우리 위에 누가 있어? 북한이 있잖아. 걔들 6.25가 왜 났어? 걔들은 우리를 적화 통일시키려고 무력화시키려고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는 김일성이 한 말이 있어. 같은 민족한테 총뿌리를 겨누기 위해 가지고는 모든 경제력을 군사력에 투입을 시킨다라는 게 안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식량난이 났으니까 쌀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우리도 북한에서 주문한 만큼의 양은 없다. 기다려라. 그것도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랬던 거야. 그런데 김영삼 때 IMF가 터졌다.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김대중이 정권이 잡았어. 근데 김대중이 정권을 못 잡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김종필하고 붙었는 거야. 김종필은 중도파였거든. 그래 김종필하고 붙었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권을 잡았는 거야. 그러고는 그렇게 정권을 잡을 때 내 생각이야. 이거는 김대중이 김종필한테 다음 대선에 너가 되게끔 해주겠다라는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이 됐어. 그런데 두 번째 대선 누가 나왔어? 노무현이 나온 거야. 김종필은 안 된 거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대중 때 햇볕 정책, 그 다음에 노무현 때 금강산 개방, 관광 그러면서 뭐 한국 사람 죽어온 거야. 왜? 북한에 관광하다가 한국 사람이 아닌 지역에 들어갔었나 봐. 근데 아닌 지역에 들어갔다고 총으로 쏴 죽인 거지. 어, 그런 북한이야. 그러고 있다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붕괴가 난 거지. 그리고는 뭐 금강산 뭐 거기에 개성공단 이러면서 우리나라 공장 많이 갔었거든. 거기서 어떻게 됐어? 다 빠져나왔잖아. 그게 뭐야 공장에 있는 기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다 놔두고 진짜 알것이 되어가 나온 거야.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등을 돌렸지. 그런데 저번에 문재인 때 어떻게 했어? 뭐 이런저런 공장들을 또 북한이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나는 몰랐다. 그냥 단순하게 대화로 평화통일 그래가지고는 아 참 훌륭한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내가 잘못 알았던 거지. 나는 과거만 생각을 하고 과거 김일성 때 손을 내밀었던 그것만 생각을 하고는 그래가지고 저기 문재인을 좀 지지를 해줬었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 당시 때의 전략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그 전략은 우리가 김정은 체제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하잖아.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은 누구한테 좌지우지돼? 김정은한테. 김정은한테 좌지우지 되어가지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는 누구한테 주게 돼? 김정은한테 주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뭐야 북한이 경제력이 좋아졌다. 그러고 나면은 그 애들은 어떻게? 우리를 쳐들어올까 안 쳐들어올까? 쳐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 이렇게 안보가 튼튼해야 되는데 계속 얘들은 미군 철수만 외치지. 그리고는 저기 뭐야 이재명 씨가 내는 안보는 어떻게? 우리나라 국방력을 약하게 내는 거, 약하게 만드는 전략밖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 국방이 튼튼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 씨가 낸 공약에는 우리나라 안보는 약하게 무력화 만들게끔 하는 그런 안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중 되어 가지고는 지금 40대다 그러면은 40대가 내 나이가 되어 가지고는 본인들 자식이 결혼을 할 시점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북한의 경제력이 좀 좋아진 시점에 그 애들이 우리를 안 쳐들어올까?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어. 얘들 우리나라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고의적으로 무너뜨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 어, 그냥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체제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쓰고 국민은 안전하게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얘들이
총부리를 자기네한테 가리키면서 시민을 향해 가지고는 총부리를 겨눈 것 마냥 그렇게 사진을 편집해 가지고는 전부 다 찌라시를 뿌린 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이 속은 거지. 그래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야. 그러면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 무방비 상태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 경제가 조금 약간 뭐 뭔가 불안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틀리고 조작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내가 봤을 때.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야. 그리고는 애를 대학 보내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 가지고는 뭐 또 신랑은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했고, 그러고는 난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계속 먹방 뉴스를 하는데 이상한 거야. 우리나라 체제가 한 체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주장을 하는 그런 체제면은 이렇게 좌파 우파가 분란을 안 일으킬 건데, 계속 좌파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행정 업무를 보면은 탄핵 탄핵만 계속 외쳤거든. 이상한 거야. 아, 이상해서 들여다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 이념이야. 그래 가지고 내가 정당 계보를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다 봤다. 보니까 종북주의자도 있고 막 그래. 과거에 지금은 뭐 임수경 씨가 뭐 정치 활동을 안 한다 어쩌고 한다 하지만은, 그 임수경 씨가 북한에 가 가지고는 김일성하고 손잡고 그 김일성을 추종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러면서 그 애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임종석도 들어오고, 임종석은 임수경 그 애가 북한에 건너가는 것을 도운 애야. 그리고는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책을 16권인가 배포를 한 거야. 근대에서 학생회장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깜빵에 갖다 내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국회에 있는 거야. 문제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계엄을 한 거야. 그리고는 몇 시간 만에 해지를 했잖아. 근데 계속 들고 일어나는 건 누구? 더불어민주당이야. 그리고는 이재명 씨가 저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 후보로 냈다라는 거는 이재명 씨도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좌지우지 지어온다고 그러면은 누가 힘들어? 우리 국민들만 힘든 거야. 기업인 뭐야 이재명 씨의 어, 공약에 보면은 규제가 많아. 거기가 다 규제야. 그러면 기업도 번창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힘들어. 그런데 김문수의 공약에 보면 다 완화야.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번에는 청년들도 취업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나는 김문수 이분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 통일을 해도, 북한하고 통일을 해도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에서 김정은이가 정권 잡으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잡아야지.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 예. 우리 국민 1인으로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저렇게 불법 도박에,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야기한 말이 아니야. 그 이재명 아들이 한 이야기를 이준석이가 인용을 한 거야. 예. 아들도 엉망이지. 이재명 씨도 엉망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아닌 사람을, 저번에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또 아닌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렇게 내놨다라는 거는 좌지우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생각을 할 때. 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나는 김문수 이분 처음에는 좀 외모가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 사모님도 좀 여공 출신이고, 잠시만. 그래가지고는 좀 반감이 갔었거든. 그런데 그 옛날에는 대학을 간 사람보다도 안 간 사람이 많았고 힘들게 산 사람들이 더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래,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노동운동을 한 거야. 그 인권운동을 한 거라고. 그러면은
저 두 분이 대통령들 이렇게 정상회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인권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어 최고로 쳐줄 거라고. 최고로. 1 번이 아니고 이거는 최고다. the best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재명 1번 찍으라." 이 의미가 아니고 the best를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격이 더 살아날 것 같다고. 외국도 보면 "인권 운동을 했다." 이러면은 알아주거든. 그러니까 최고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재명 씨의 와이프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예. 일반 시민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김문수의 이분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최고다라는 거지. 그리고 김문수 이분 같은 경우에도 도지사로 있을 때 글로벌한 정책을 많이 펼쳤더라고. 그리고 김문수 이분도 알고.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김문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뽑는다? 기호 2번.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 장려 그래 가지고는 내놓는 공약도 괜찮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2,500만 원 지원, 중학교 들어가면 2,500만 원 지원, 고등학교 때는 5천만 원 지원 그러더라고.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출산율 장려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 내가 봐서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 가지고는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돈을 지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정부에서 보겠지. 그냥 자기가 사비로 쓰는 건지 뭐 어떤 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애 먹이고 뭐 그런 데 있어 가지고는 돈을 이렇게 쓰는 거겠지. 그런 걸 뭐 공무원들이겠지. 공무원들이 잘 살펴보겠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또 돈이 또 그 나름대로 돌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만큼 줬으면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세금도 또 애들이 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나는 이재명 씨보다는 2번 김문수 이분이 훨씬 낫다라는 거지. 그러니깐 막연하게 그냥 '아 나는 돈 받고 한다.' 이런 생각을 저버리고 그러니깐 2 번이 낫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러고는 투표를 합시다. 저기 보면은 한번 보자. 어 이재명 씨는 정가사범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그리고는 이 사람 거는 좀 지우자. 좀 지우고 그다음번에 여기 와 가지고는 막 정신 차리자. 젊은 사람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점점 닉네임 점점 "말 잘했어. 정신 차려야 돼." 아시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과거사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저렇게 나와 가지고는 태극기 들고는 자유를 외치는 게 왜 그러겠어. 과거 본 거야. 옛날에 공산당하고 있었다니까. 일제강점기 때 하고 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고는 뭐 2 번을 찍어야 돼. 오죽했으면 이 사람도 과거에 김문수 이분도 레닌 마르크스주의에 푹 빠졌다가 빠져나와 가지고는 우파를 지지하겠어. 자본주의가 맞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러니까 이분을 지지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나 이제 여기 이상한 사람. 저기 누구야? 어 이건 묵은지. 이 사람은 잘못된 정보로 신고. 예. 신고 넣고. 그러니깐 우파는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좌파 애들은 거짓을 팩트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찌라시를 팩트처럼 이야기하는 게 좌파야. 보니까 그래. 나는 정치에 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음대 나왔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 음대 나왔지만 또 IT 쪽으로 좀 공부를 해 가지고 IT 쪽으로 회사에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계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 21 세기에 머슬로를 했다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이념인 이 나라에서 머슬로를 했다라는 거는 좀 아이러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찾아봤지. 그랬더니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감이 안 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지만은 우리 싫잖아.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 봐봐. 좋아? 아니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예. 이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어.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 4대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홍수 안 일어났어. 그런데 계속 긁어 넘어가는 거야. 계속 긁어 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을 전부 다 묵살을 시킨 거야. 그 말은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는 거야. 내 생각이 그래.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팩트다 아니다. 이걸 벗어나 가지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는 그걸 여러분들도 한번 과거사도 생각을 해 보고 해 보라고. 그러면은 나처럼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봐요.